우리나라에 올겨울 최강의 한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극한의 추위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파는 조금 특별합니다. 한 번의 피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한파 피크를 맞이하는 긴 주기의 한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걸까요? 세 가지 핵심 원인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와 오늘 새벽 기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2일 목요일 새벽 최저 기온은 강원도 화천 광덕산이 영하 20.2도를 기록했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30.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서울 은평은 영하 15.2도였습니다. 냉동고보다 더 추운 기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기상관측 사상 최저기온 공식 기록은 1981년 1월 5일 경기도 양평에서 관측된 영하 32.6도였습니다. 기상청 특보 현황입니다. 1월 2일 금요일 오전 6시 기준입니다. 동해안과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건조경보 영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한파주의보가 중부지방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파경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거의 전 지역과 경기 북부 경북 내륙에는 한파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과 전남 해안 제주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경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위험 기상 5종의 기상특보로 모자이크되었습니다. 연초부터 악기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파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 금요일 낮 12시입니다. 서쪽에 고기압이 있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입니다. 동쪽에 저기압이 있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카운터파트인 알류산 저기압입니다. 이 한 쌍의 고기압과 저기압은 여름철에는 북쪽에 얌전히 있다가 겨울철이 되면 남쪽으로 내려와 서고 동저기압 배치를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강한 서고, 동저기압 배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기온도 낮지만 등압선 간격이 좁아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주도 부근을 확대해서 보니 초속 22m가 나옵니다. 이러한 바람에는 선박 운항이나 항공편 운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온이 낮아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초속 1m 바람이 불 때마다 체감온도는 약 1도씩 낮아집니다. 바람이 강하면 체감온도는 대폭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한파 때 바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주변 바다를 보겠습니다. 눈구름으로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전형적인 줄무늬 눈구름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동해에는 백두산이 만들어내는 동해 한대기단, 수렴대의 눈구름이 울릉도 독도를 지나며 폭설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는 한라산이 만들어내는 카르만 와류가 보입니다. 우리나라 겨울철 바다에 나타나는 겨울의 풍물입니다. 눈구름은 바다와 상공창 공기의 기온차 해기차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육지에는 눈구름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는 폭설이 내리고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제 상공의 기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헥토파스칼 상공 5500m 부근의 기온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의 기압골 트라프가 깊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공 기압골은 기압이 낮아 북쪽 한기가 남쪽으로 깊숙이 내려오는 통로가 됩니다. 영하 41도의 한기 핵이 동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에서 영하 41도는 겨울철 한반도에 역대급 한파가 내려올 때 나타나는 강력한 수치입니다. 영하 41도의 한기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공 5500m에서 영하 30도가 평지에 눈 내리는 기준이 됩니다. 영하 30도 선이 제주도 부근에 걸려 있습니다.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압골은 완만한 곡류를 가지고 파장 길이가 매우 깁니다. 기압골의 파장이 길 경우 한파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한파가 긴 주기를 가지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850헥토파스칼 상공 1500m 기온입니다. 한기의 핵이 한반도 바로 위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과 850헥토파스칼의 한기핵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상공 높은 곳의 한기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다소 시차가 있습니다. 상공 1500m에서 평지에 눈 내리는 기준이 되는 영하 6도가 제주도 남쪽 먼바다까지 내려갔습니다. 바다를 중심으로 제주도까지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1월 3일 토요일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 일부가 이동성 고기압이 되어 중국 서해안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다에 있던 눈구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고기압이 눈구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위도 누그러들까요? 아닙니다. 이 고기압 자체가 시베리아 태생입니다. 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위는 여전할 것 같습니다. 기압 배치도 여전히 서고 동저 기압 배치입니다. 1월 4일과 1월 5일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 일부가 이동성 고기압이 되어 우리나라로 다가와 서고 동저 기압 배치가 무너지는 듯 했지만 5일에는 또다시 서고 동저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기가 매우 깁니다. 1월 5일 월요일은 24절기 중 소환에 해당합니다. 대한이 소환집에 놀러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소환은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에 해당합니다.
맹렬했던 강풍이 잦아든 듯 했지만 1월 5일경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등압선이 수직으로 서고 강한 북서풍이 맵니다. 고기압에 가까운 서해보다 저기압에 가까운 동해 바람이 여전히 강합니다. 850 헥토파스칼 기온입니다. 제주도 부근에 있던 영하 6도선이 4일과 5일에는 일단 북쪽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한기에서는 다소 벗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 한파는 여러 번의 피크를 맞이하게 될까요? 여기에는 대략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특성입니다.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 특성이 4일 주기입니다. 4일 주기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팽창과 수축하는 주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마치 심장이 뛰는 것과 같습니다. 팽창할 때 한파가 강해지고 수축할 때 한파가 약해집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는 그나마 4일 주기의 수축 단계에 해당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상층 기압골의 파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500 헥토파스칼 상공의 기압골이 완만한 곡률과 긴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큰 파도가 천천히 밀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파장이 길면 한파가 오래 지속됩니다. 짧은 파장의 한파는 2, 3일이면 끝나지만 긴 파장의 한파는 일주일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서고 동저기압 배치의 지속성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과 안류산 저기압이 계속해서 서고 동저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무너지지 않는 한 한파는 계속됩니다. 마치 두 개의 큰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이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3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번 한파는 여러 번의 피크를 가진 긴 주기의 한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도 이런 한파가 있었을까요?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 쇼와 45년 1월 저기압이 발달하며 일본 전역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저기압은 단순한 저기압이 아니라 폭탄 저기압이었습니다. 24시간 동안 기압이 32 헥토파스칼이나 낮아졌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사망자가 25명, 주택 피해가 5,000채 이상 발생했습니다. 선박 700척 이상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에도 긴 주기의 한파가 선행되었다는 점입니다. 한파로 바다 온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며 더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한파 자체도 위험하지만 한파 이후의 급격한 기압 변화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날씨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상청 중기 예보입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입니다. 1월 6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11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최고 기온은 영상 4도에서 1도 정도로 거의 평년 기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권이 이어집니다. 영하 3도에서 영하 6도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거의 평년 기온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월 8일 수요일과 9일 목요일입니다. 이 기간에 다시 한번 한파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일 주기로 볼 때 이 시기가 다음 한파 피크에 해당합니다. 체감온도가 다시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2일 월요일경부터는 기압 배치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구 동저 패턴이 약해지며 한파가 점차 누그러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무색할 정도의 한파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기가 매우 깁니다.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두꺼운 외투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새벽과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체감 온도가 매우 낮을 것입니다. 장갑과 목도리,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도 계량기와 보일러 배관 동파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수도관이 얼 수 있습니다. 특히 북향 화장실이나 외부에 노출된 배관은 보온재로 감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사이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게 하면 동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과 가축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비닐하우스는 보온 덮개로 이중 피복하고 난방기를 가동하셔야 합니다. 축사는 외부 찬 공기가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틈새를 막아주시고 내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빙판길 교통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온이 낮아 낮에 녹았던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붙습니다. 특히 그늘진 곳이나 다리 위 터널 출입구는 블랙아이스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 시 속도를 줄이시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한파 속에서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번 눈구름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과 속초, 동해 지역에는 단비가 되겠습니다. 산불 위험도 낮아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한파에 취약합니다.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시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출 시에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보온에 효과적입니다. 이번 한파는 여러 번의 피크를 가진 특별한 한파입니다. 긴 호흡으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 중반 한파 피크를 잘 넘기시면 그 이후로는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기상 상황을 주시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